예, 안녕하세요. 저 노키아에 근무하고 있는 조봉열입니다. 예, 제가 원래는 핀란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제가 지금 사우디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리야드에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리야드의 호텔 와이파이가 잘 좀 커넥티비티가 안정적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를 향한 노키아의 그 액티비티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예. AI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선 노키아의 테크놀로지 비전 2030년의 테크놀로지 비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노키아가 2010년 정도에 2020년의 테크놀로지 비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주 단순했었어요. 저희 테크놀로지 비전은 뭐였었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1기가 bps 정도를 쓰는 날이 올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사실 2010년에 그런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았었는데 2020년이 이미 지났죠. 그랬을 때 봤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기가 bps를 쓰니까 하루에 한 명이 1기가 bps를 쓰는 세상이 도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10년 뒤를 내다보는 비전을 했을 때 2010년에서 20년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었고요. 2030년의 테크놀로지 비전은 약간 그 다른 형태로 그 저희가 그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뭐 많은 부분에서 그 인더스트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 물리적인 세상, 피지컬 월드와 그다음에 휴먼 월드가 디지털 월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2030년에서 이 한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그 커넥티버티고요. 그러니까 6G 또는 뭐 5G 어드밴스 또는 6G 같은 그 커넥티버티가 바로 이 여러한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 신뢰성 있고 빠르고 그 저지연의 그 연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2030년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AI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AI가 또 트래픽도 그 증가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글로벌 트래픽을 보시면은 1년에 한 18%에서 한 25% 정도까지 그 매해 그 정도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18%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어큐뮬레이트 하게 되면 18%면 이제 그게 5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년 뒤에는 1년에 18%씩 증가를 하더라도 5배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AI에 관련된 트래픽 증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인더렉트 AI 트래픽 인크리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이미 존재하는데 AI가 도래하면서 그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트래픽을 그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인다이렉트 AI 트래픽이 될 것이고요. 다이렉트 AI 트래픽은 뭐 여기 설명된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애플리케이션이 AI를 통해서 그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트래픽을 발생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그 만들 때 AI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진화를 해야 되지만 또 네트워크가 AI에 의해서 트래픽이 증가하는 거를 그 서포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그 진화를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슬라이드가 서머리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노키아가 보기에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쪽은 이제 네트워크 쪽이죠. 하지만 AI는 전체 엔드투엔드 네트워크의 모든 네트워크 엔티티에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뭐 UE 그 디바이스에서도 AI가 적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전 발표에서 그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에서도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라디오 네트워크에서도 그러니까 베이스테이션이죠. 베이스테이션에서도 이제 기지국에서도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슬라이드에서 요 각각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AI 온 디바이스가 도래를 했죠. 그래서 뭐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상용화가 런치를 했고요. 그다음 갤럭시도 A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뭐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레벨이 있죠. 첫 번째 레벨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간단한 AI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에 있는 AI 케이퍼빌리티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좀 더 어드밴스된 AI 그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못하고 그러면 이제 애플 AI 서버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애플 AI 서버에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이제 오픈 AI 서버까지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그러니까 레벨 1이 아니고 레벨 2, 3에 가게 되면 실제로 AI 타스크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네트워크 커넥션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제조사 입장에서는 AI 온 디바이스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그리고 하이 퀄리티의 저지연의 로우 레이턴시의 네트워크 그 커넥티비티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지국인데요.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라고 흔히 말하는데 레이어 3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컨트롤 플레인인데 RRC 레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리 애그리게이션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캐리 애그리게이션에 S셀을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하는 경우를 보통 현재는 메저먼트 베이스로 그 우리가 이제 특정한 로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AI를 통해서 이제 캐리 애그리게이션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디바이스들의 여러 가지 이제 800MHz, 이제 뭐 2.1GHz, 그다음 3.5GHz 여러 주파수가 있을 때 주파수별로 그 디바이스들 사용자들을 어느 레이어로 보내줘야 될지 그런 멀티 레이어 트래픽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레이어 2가 이제 패킷 스케줄링 또는 스케줄링 맥 레이어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흔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매시브 마이모 안테나를 하게 되면 실제로 같은 시간에 같은 주파수를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말하는 멀티 유저 마이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멀티 유저 마이모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매스메티컬한 폼을 통해서 그 어떠한 사용자들을 페어링 할지에 대해서 페어링 그 크라이테리어를 매스메티컬하게 계산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거 역시 멀티 유저 마이머 페어링을 이제 AI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내려와서 이제 요 그림은 이제 피지컬 레이어인데요. 사실 이제 뭐 피지컬 레이어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G 또는 그 이전의 LTE 같은 경우에 그 스펙 또는 표준을 보시게 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스펙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지국에 송신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단말에 수신기를 만들고 또는 단말에 송신기를 만들고 기지국에 수신기를 만들고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로직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휴먼 로직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가지고 지금까지 뭐 LTE, 5G를 사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블록들을 AI 또는 ML로 하나하나씩 스위치하거나 리플레이스 하거나 또는 당장 리플레이스가 너무 위험하면은요. 그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같은 경우에는 스테빌리티를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리플레이스를 하지 않더라도 휴먼 로직 기반에다가 AI를 통해서 컴플리멘트 할 수 있겠죠. AI를 통해서 더 보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블록들을 이제 AI 알고리즘으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그 바꿔보는 것들을 저희 이제 노키아에서 여러 그 프루브 오브 컨셉 또는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블록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걸 딥 리시버 또는 여러 블록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딥 TX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통신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채널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럿 시그널 또는 레퍼런스 시그널을 보내서 이제 수신기 입장에서 채널을 에스티메이트 해라, 채널을 추정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모르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거가 머신러닝이 아주 잘하는 타스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파일럿 시그널 또는 레퍼런스 시그널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잘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동작을 할 때 실제 파일럿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트래픽 시그널을, 그러니까 데이터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시그널을 통해서도 채널을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일럿 그 채널 추정을 위한 레퍼런스 시그널은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줄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오버헤드인데, 그런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AI 또는 ML로 하게 되면은 이 채널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레퍼런스 시그널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노키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는 워낙 방대하고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한 회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방금 말씀드렸던 요 AI 네이티브 에어 인터페이스 피지컬 레이어에 AI를 적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그리고 일본의 NTT 그리고 NTT 도코모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TE나 5G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 통신에서는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인터오퍼러빌리티를 항상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스펙대로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기지국과 단말 사이의 다운링크, 업링크의 그 상향 링크, 하향 링크의 인터오퍼러빌리티를 하는데, 실제로 AI 세상이 오더라도 사실 이제 기지국의 트랜스미터에서 사용하는 AI와 단말의 수신기에서 사용하는 AI가 완전히 다르고 컴패터블 하지 않게 되면 AI가 잘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시점에 와서도 단말 업체, 예를 들면 퀄컴 같은 회사와 이제 기지국 업체 노키아 같은 회사가 인터오퍼러빌리티를 같이 처음부터 같이 협력을 하면서 연구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 다른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여러 그 다른 회사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하고도 그 협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전에 발표에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발표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잠깐 그 TM 포럼에서 그 정의한 그 오토노머스 네트워크에 대한 레벨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레벨 3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려고 할 때 가장 상위 개념이 뭐냐면 의도죠. 인텐트. 그러니까 인텐트를 가지고 그 인텐트에 따라서 디시전을 내리고요. 디시전에 따라서 가장 하위가 뭐냐면 엑서큐션이죠. 실행을 하게 되고요. 실행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애널라이즈를 하고 실행한 거에 대해서 어웨어니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레벨 3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람이 인텐트, 의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디시전도 그 상당 부분 내립니다. 대신 이미 시스템 또는 머신이 엑서큐션과 애널라이즈와 이제 그 어웨어니스는 그 엑서큐션하고 어웨어니스는 100% 머신이 하고요. 애널리시스는 사람과 이제 기계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정도가 레벨 3의 그 셀프 오르가나이징 네트워크라고 하면, 노키아는 최근에 이제 AI를 활용한 레벨 4 그 손을 코그니티브 손을 상용화를 했는데요. 요건 뭐냐 하면은 인텐트, 그러니까 의도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는 모든 거를 그 사실 머신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손 같은 경우에는 나는 피라치를, 그러니까 라치에 대한 거를 옵티마이즈 하고 싶어. 나는 핸드오버를 옵티마이즈 하고 싶어. 그래서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 디시전을 사람이 그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했다면, 이제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은 뭐냐면 나는 내 사용자의 스루풋을 안정적으로 높이고 싶어. 그런 식의 아주 하이 레벨의 의도만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의도를 가지고 AI 엔진이 그거를 세부 그 옵티마이제이션 디시전으로 바꿔서 디시전을 내려서 엑세큐션을 하고 애널라이즈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토노
오토노머스 레벨이 높은 네트워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쏜 프로덕트 솔루션을 레벨 3에서 레벨 4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AI는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초에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바르셀로나에서 AI 랜 얼라이언스라는 것이 이제 그 수립이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노키아가 뭐 예를 들면 뭐 소프트뱅크, 암, 엔비디아 같은 여러 회사와 같이 그 창립 멤버로서 그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랜 얼라이언스에서 하는 그 꼭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AI4랜인데 AI4랜은 뭐냐면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AI가 해보면 어떨까? 캐리 애그리게이션을 그 매니지먼트를 AI가 해보면 어떨까? 멀티 유저 마이모, 빔포밍 패턴 옵티마이제이션을 AI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AI를 통해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용량을 늘리고 커버리지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높이는 그러니까 랜의 품질을 높이는 그러니까 AI를 for 랜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on 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랜 위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인텔리전스라든지 뭐 갤럭시 AI라든지 기타 AI들이 돌아가면 그것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AI가 해주면은 엔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을 저기 이제 코어 네트워크에 있는 그 큰 AI 서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굉장히 리얼타임을 요구하는 AI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상당히 그 셀에 가까운 사용자에 가까운 부분에서 일어나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AI 서버가 랜단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랜단에서 AI 서버가 동작하게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높여주는 게 바로 AI running on 랜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참 재미있는 개념인데 AI n 랜인데 이건 뭐냐면 클라우드 랜 또는 버추얼라이즈드 랜이 그 연구를 저희가 뭐 SK텔레콤과도 수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용화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클라우드 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텔코 펑션을 위한 퍼포스 빌트로 만들어진 하드웨어, 옵티마이즈된 ASIC을 사용한 SoC를 활용한 하드웨어 대비해서 그 제너럴 서버, CPU 또는 GPU를 쓰는 그 서버를 활용해서 이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돌려보겠다는 개념이 클라우드 랜 또는 버추얼라이즈드 랜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코스트가 클라우드 랜 또는 버추얼라이즈드 랜의 그 비용이 기존의 상당히 그 통신의 옵티마이즈된 랜에 비해서 비용이 더 높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용이 높으면서 뭐 제공하는 품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아직 그 이제 기존 기술을 그 누르고 신기술로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그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그 클라우드 랜이나 버추얼 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생각한 방안 중에 하나가 이 프로세싱 파워를 이미 이렇게 구축을 해놨죠. 그래서 구축을 해놔서 실제로 무선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이제 저녁 시간, 그다음 아침 출근 시간,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그 비지 아워겠죠. 6시부터 뭐 9시까지. 그때가 이제 프로세싱 파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사실 프로세싱 파워가 구축이 돼 있지만 새벽 3시, 4시에는 프로세싱 파워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소모를 줄이거나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내가 프로세싱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싱 파워를 그러니까 랜에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싱 파워를 AI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미 구축해 놓은 그 데이터 센터의 프로세싱 파워가 있다고 하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요구할 때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주고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요구하지 않는 부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AI 애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하게 되면 모너타이제이션을 그러니까 기존에 그 투자했던 것을 그 100% 거의 훨씬 더 많이 모너타이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컨셉이 AI NRAN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AI NRAN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엔비디아와 같이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올해 초에 그 프레스 릴리스를 했던 것이고요. 비슷하게 한 두 달 전에 그 엔비디아하고 저희 노키아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T모바일하고 이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엔비디아의 CPU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엔비디아의 GPU까지 활용을 해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GPU를 활용해 보는 것을 그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AI for RAN, AI on RAN, AI and RAN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노키아에 있는 프로덕트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키아는 현재 AI를 그냥 리서치 토픽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제품에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작년에 런치를 해서 실제 그 올해 초부터 상용 납품을 하고 있는 그 최신 베이스밴드 그 모듈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라디오 모듈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신 베이스밴드 프로덕트 ABIP 또는 ASIM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저희가 AIML 액셀러레이터를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뭐 그 쉽게 얘기하시면 애플의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애플의 실리콘 보시면 그 안에 어떤 부분은 CPU, 어떤 부분은 GPU, 어떤 부분은 AI가 들어가 있죠. 스냅드래곤에도 똑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베이스밴드에 대부분은 텔레콤 펑션을 하지만 일부 AI 펑션을 넣어놨습니다. AI 펑션을 위한 액셀러레이터를 넣어놨고요.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채널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인퍼런스를 저 뒤에 있는 코어 네트워크에서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채널 에스티메이션은 바로 에어 인터페이스에서 무선망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우 레이턴시로 계속 AI 인퍼런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선망에 가장 가까운 그 엔티티가 뭐냐면 바로 베이스 스테이션이죠.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에 AI 액셀러레이터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AI 온랜 같은 경우에는 릭, 릭이 랜 인텔리전스 컨트롤러가 사실 뭐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릭을 활용해서 그 AI 온 랜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엔 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랜과 버추얼라이즈 랜을 여러 협력사와 같이 하면서 클라우드 랜을 통해서 AI 엔 랜을 그 상용화를 지금 그 이미 사실 클라우드 랜은 올해 그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그 베이스테이션, 그 다음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 랜에서 모두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 쏜은 적어놓지 않았는데, 쏜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그 오토노머스 레벨 4의 쏜을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참고하십사 그 노키아에 대한 그 노키아의 그 여러 가지 AI에 대한 화이트 페이퍼를 몇 개 그 링크를 해놨으니 그 오프라인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SK텔레콤 그리고 코리아 그 한국 인더스트리와 같이 AI에 대한 그 네이티브 네트워크 진화에 대한 협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